모바일 소프트웨어 김홍사입니다. 오늘 10월 1일 그 수업이 오늘 수업은 그 이전에 공지했던 대로 국경의 날, 국군의 날이죠. 국군의 날 휴일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고요. 따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또 일정 잡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해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직전에 바로 하나 올렸어요. 바로 올린 거는 그 전에 했던 코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외에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서 다뤘고요. 지금 할 내용은 그 이후에 맵과 함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맵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자료 구조가 키와 밸류 쌍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컬렉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맵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대자료가 저장되는 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즉 자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의 페어 값으로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게 바로 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맵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요. 네, 다음과 같이 우선 벨 마이 맵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은 해시맵 이라는 그걸 써서 만드는데 맵에는 우선적으로 자료형 맵에 어떤 자료형을 넣어야 될지 그 부분을 또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과 그리고 정수형의 페어로 구성된 맵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맵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맵하고 첫 번째 원소를 원 하고 이런 식으로 my map to 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 안 넣어도 되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my map 치게 되면은 다음 같이 4는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my map 자꾸 오타가 나는데 포 이렇게 해서 my map 하면은 다음과 같은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벨 my map은 아까 그 어레이 또는 리스트를 만들듯이 map of라는 메소드를 만들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패러미터를 줘야겠죠. 그래서 페어 맵이라니까 페어라는 메소드를 써서 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맵 하면은 1, 2, 3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맵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 이렇게 1, 2, 2라는 걸 써서 값을 행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행성할 수 있는데 맵이라는 걸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검색을 하기 편하게 하는 목적이 있고요. 맵의 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맵에 입력이 됐으면 그냥 맵을 치면은 원소를 확인할 수 있고 또는 mymap.entries 이렇게 치게 되면은 또는 mymap.keys 치게 되면 키 값만 mymap.values라고 하면 밸류 값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원소 보고 싶다면 mymap.entries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고 싶다면은 키값은 여기 나왔던 얘네가 1, 2, 3 얘네가 키고요. 뒤에 나오는 값이 value가 되는 거죠. value 해서 어떤 값의 페어 값을 가지도록 하는 게 바로 맵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맵이고요. 여기서 1, 2, 3만 알고 싶다면은 이렇게 keys라는 키워드 쓰면 되고요. 그거 외에 뭐 값만 알고 싶다면은 values를 써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복문을 쓸 수가 있는데 반복문은 여기서는 키와 이거의 페어기 때문에
반복문을 쓸 때는 그냥 포로 해서 아이템을 쓰는 게 아니라 KV 이렇게 페어로서 네, 반복문을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반복문 하면은 프린트 라인 해서 네, 달러 $K 이꼴 달러 $V 네,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반복문은. 그래서 반복문에서는 이렇게 페어로서 아까는 그냥 리스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더 리스트 같은 경우는 반복문을 쓰려면 for 하고 아이템 in the list 하고 그 다음에는 네 프린트 라인 하고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아이템 이런 식으로 써서 프린트 라인을 했다면은 요거는 그냥 아이템 하나죠. 근데 맵은 이게 페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맵 같은 경우는 for k 이렇게 두 가지 페어로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도 역시 프린트 라인에서 글쎄요 이게 될까 V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네, 네 패러미터 하나만 쓸 수가 있네요. 그러면 뭐 한 가지 방법은 글쎄요 뭐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건 페어가 두 개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구성을 해서 어, 달러 사인이 붙는 거는 바로 변수를 쓸 때 얘기입니다. 변수를 달러 V 여기 KV가 변수였죠. 변수를 여기 문자열 프린트 라인에 들어가는 문자열 안에 변수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달러 표시를 넣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C 언어에서 프린트 F를 쓸 때 퍼센트라는 걸 썼죠. 퍼센트 써서 IJ 이런 걸 썼듯이 비슷한 용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V는 변수니까 변수 자체를 그냥 쓰면은 이걸 좀 차이를 좀 줘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프린트 라인에서 K는 V 만약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떤 차이가 나는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KV 하면은 바로 KV가 바로 출력이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KV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KV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KV의 값을 출력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값을 출력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달러 표시를 앞에 붙이게 되면은 값을 출력합니다. 이건 문자열에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포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를 구문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포이치를 쓸 수도 있어요. 포이치를 쓸 때 이와 같이 왜냐면 거기에는 KV 두 개가 마이맵에는 두 개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두 원소를 두고요. 이런 람다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람다 펑션을 써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하기는 컨테인 키스라고 하는 왜냐면 이 원소에는 매분 원소가 키와 밸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특정 키 또는 밸류 확인되는 게 컨테인스가 아니라 컨테인 키에서 to라는 게 있는지 또는 밸류가 있는지 따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맵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맵에서 특정 키에 대한 밸류를 찾기 위해서는 get을 써서 찾을 수가 있는데 네 여기 맵이 있죠. 그래서 my 맵에 예를 들면은 .get 해서 1 찾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을 출력을 하게 되는 또는 my map.get 2 그러면은 2가 출력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맵을 합치는 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통해서 합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거는 리무브를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맵을 그냥 맵으로 하면 제거를 할 수가 없고요. 뮤타블 맵이라고 해서 그냥 맵은 이제 원본이 항상 보장되어 있는 거고 뮤타블 맵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거를 할 때는 굳이 값을 다 넣을 필요 없이 거기에 대한 키값만 넣게 되면 해당 원소가 제거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리스트와 셋에서 나왔던 어떤 필터 메소드도 역시 적용이 되는데
다만 맵은 원소가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 밸류, 필터 키 이렇게 각자 구성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복문도 역시 맵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반복문은 일반적인 상태의 반복문인데 아까 자료 구조 컬렉션을 할 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반복문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어떤 어노테이션을 달아가지고 특정 반복문을 어떤 레이블을 붙일 수가 있어요. 라벨을 붙일 수 있고요. 라벨을 붙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특정 반복문에 대해서 반복문이 더블 루프가 되는데 특정 반복문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뭔가 명령어를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땡땡이라는 연습제 써서 하게 되는데 웬이라는 걸 그때 설명을 했어요. 레인지라는 걸. 이 레인지라는 게 그 어떤 그 코틀린에서는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루프를 돌게 할 때 인덱스 값을 뭐 k까지 돌린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렇게 레인지를 써서 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레인지에서는 until이라는 걸 써서 역시 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때 마지막 원소는 포함되지 않게 뭐 레인지 말고 until이라는 걸 쓸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이라는 거는 어떤 레인지로 갈 때 어떤 레인지의 어떤 거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틀린에서는 널 값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널 값은 가질 수가 없도록 아마 이제 코딩상에서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위해서 널 값을 디폴트로 이제 가질 수 없도록 설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또 코딩을 하다 보면 널 값을 선언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널 값을 디폴트를 가질 수는 없지만은 널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따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라는 변수 선언을 하게 되면 이 값은 널 값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물음표 연산은 널 값을 가질 수 있는 특징 외에도 어떤 조건문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조건문에서 쓸 수 있는데 요건 뭐냐면 물음표라는 거는 보통 널 값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위와 같은 조건문을 간결하게 널 값을 통해서 간결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널 값을 통해서 이 코틀이라는 언어는 언어 자체가 C 언어나 또는 자바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이 언어가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이런 콘솔 화면에서 어떤 구성할 수 있도록 그 코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하는 그렇게 언어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결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줄 단위로 이게 그 여러 줄로 연산이 되는 것보다는 줄수가 적은 게 좀 코딩하기 좋으니까 여러 줄로 돼 있는 그런 거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루틴을 여러 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널값 체크를 통해서 하는데 그냥 물음표 표시만 해서 널값을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요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문법적인 설명은 이제 했고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코트린을 쓰는데 기본적인 문법 뭐 사실 문법이라는 게 언어마다 다 차이가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 같은 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차이만 숙지하면은 코트린은 뭔가를 코딩하는데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트린 함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할게요.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fu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당연히 함수에는 함수 이름이 필요할 테고 함수의 매개 변수가 필요할 테고 그리고 안에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그 브라켓을 써가지고 어떤 그 함수의 범위를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함수고 이게 메인 함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간결한 함수인데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할 점은 함수를 정의할 때 보통 C 언어와 마찬가지로 정의할 때 어떤 매개 변수의 자료형 그리고 매개 변수의 이름 같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린도 마찬가지로 자료형과 이름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라면은 C 언어랑은 다르게 C 언어는 int A, int B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름을 먼저 나타나게 하고 그다음에 콜론 다음에 자료형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다라는 거고, 함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어떤 코드 자체를 좀 간결하고 보기 좋게, 가독성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또는 코드의 중복을 막는다든지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코트리의 함수는 fun이라는 걸 쓰고, 그래서 함수 이름과 매개 변수, 그리고 매개 변수 다음에 내용을 써야 되는데,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의 이름과 자료형을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하거나 또는 배열을 쓴다, 매개 변수 배열이라고 하면은 배열, 배열의 어떤 자료형의 배열인지를 같이 이와 같이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라는 거는 뭐냐면 함수 호출할 때 함수의 값을 전달하는 값을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이때는 변수의 이름과 자료형을 같이 지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만약에 리턴 값이 있을 경우에 리턴을 한다면은 리턴할 때 리턴 자료형도 같이 지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턴 값이 없다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형태일 거예요. 함수라는 거의 선언과 함수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 매개 자료형. 요거는 익숙해져 있을 텐데, 만약에 매개 변수가 함수가 리턴 값이 있다, 리턴을 뭔가 하는 함수다라고 한다면은 리턴의 자료형도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을 같이 해주고요. 자료형과 리턴 값을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또 한 번 나오는데, 문자열이 있는데, 문자열에 어떤 이거는 고정된 문자 값이고, 어떤 변수의 값을 문자열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달러 표시로 문자열을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러 표시로 변수에 붙여서, 그럼 변수의 값이 달러로 변수의 값이 문자열로 합쳐져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알 수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는 기본값을 지정할 수 있어요. 기본값이라는 건 매개 변수로 특정 값을 할당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으로 매개 변수의 특정 값이 할당되게끔 하는 기본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으면 그 값에 이꼴 연산자를 써서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기본값을 지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값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네, 그 지정되어 있는 걸 호출하지 않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본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위에는 뭐냐면은 매개 변수가 두 개예요. 근데 하나는 기본값을 쓰고 싶고, 하나는 기본값이 아니라 임의의 값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생략하고 얘만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얘를 생략하고 얘를 넣었을 때는 어떤 그 매개 변수가 생략되고 어떤 매개 변수에 값이 할당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가 하나인 경우, 기본값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머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어떤 값이 그 값을 할당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거가 기본값을 쓰는 건지를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모든 매개 변수에 대해서 특정 값을 지정하고 싶다면은 일반적인 함수 쓰듯이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은 자료형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리턴 값에 대해서 어떠한 값을 리턴하는지. 그리고 만약 자료형을 뭐 실수든 아니면은 뭐 굳이 필요가 없다 싶은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유닛이라는, 네, 자료용어 지정이 되는데, 유닛이 의미하는 거는 함수는 값을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료형이 없는 경우는 굳이 유닛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함수를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코틀린의 특징이죠. 코틀린뿐만 아니라 사실은 함수를 변수로 쓸 수 있는 거는 C에서도 가능은 해요. 근데 잘 안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서 잘 안 해서 그렇지, 어쨌든 가능은 합니다. 어쨌든 코틀린에서도 함수를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변수의 함수를 저장하고 저장된 함수를 전달하고 그것을 함수에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은, 이렇게 콜런을 두 번 찍어서 하게 되면은 이 값이 변수로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변수로 지정하게 되고요. 함수를 변수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게 장점이라면은 같은 변수에다가 다양한 종류의 함수를 뭐 조건에 따라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실행 사항에 따라서 다양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물론 조건문을 쓴다면 여러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간결하게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에 대해서도 자료형이 들어가는데, 자료형은 뭐냐? 함수의 자료형은 리턴 자료형이 바로 함수의 자료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리턴 값이 문자열이다라고 하면 함수의 자료형은 문자가 되는 거고요. 리턴 값이 인테저다, 정수형이다라고 하면 함수의 자료형은 정수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리턴을 해요. 리턴은 여기 보면은 네, 리턴이 리턴이 있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건 함수예요. 요거는 약간 함수 간결하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람다 함수라고 해서 요거는 이게 함수인데 아주 간결한 함수니까 그냥 바로 자료용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함수 자체를 자료용으로 만들었고요. 만들었는데 요 리턴 값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리턴 트릭이라고 돼 있죠. 리턴 트릭. 이게 트릭인데 이건 자료용이 없기 때문에 유닛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이제 그 자료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값으로 변수로 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함수 자체가 매개 변수로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받는 함수를 하이오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함수가 있죠. 썸해서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는데, 네, 이와 같이 여기 보면은 이 함수 자체를 매개 변수로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수 자체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뭔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요 함수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함수는 여기 보면은 인테저 이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요. 그러면 함수의 매개 변수로 선언을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오퍼레이션하고 이 함수가 인테저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인테저를 리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개 변수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료형이 매치가 돼서 오류가 안 나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함수 자체가 매개 변수로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함수 자체 매개 변수 줄 때는 이 함수의 자료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함수에 대한 자료형은 이게 함수죠. 함수의 자료형은 여기 보면 인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인테저를 출력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요 내용이 바로 이 함수의 자료형이 되고요. 그래서 그 자료형에 맞춰서 선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은, 뭐 동적으로 어떤 지금 여기 썸인데 같은 함수인데 썸이 아니라 뭐 서브트랙트, 멀티플라이, 곱셈, 사칙 연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매개 변수로 활용해서 함수를 구성할 수 있고요. 특히 그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 등을 구성할 때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받게 되면은 유용하게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오더 함수는 많은 다양한 어떤 그 소프트웨어 구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널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너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물음표 하면 이건 널도 포함한다 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를 나타내게 되면은, 여기서는 잠깐 하나 미스했는데, 네,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오퍼레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A가 자료형의 이름이 있고 매개 변수의 이름이 있고 자료형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매개 변수의 이름이고 매개 변수의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자료형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당연히 함수가 여기 매개 변수 들어가게 되면 매개 변수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를 포함하는 함수가 있는데, 키워드는 너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즉 매개 변수로 널 값을 억셉트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람다 함수에 대한 부분까지 가면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람다 함수는 뭐 아까 얘기했던 요게 바로 람다 함수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람다 함수는 아주 간략하게 함수를 정의해야 될 때 굳이 함수의 이름부터 해서 풀로 하는지
간략하게 간결하게 함수를 정의하고 그래서 코드를 간결하게 짜는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람다 함수입니다. 람다 함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드의 함수인데 별 내용이 없죠. 아까도 나왔던 그 내용인데 이게 바로 람다 함수입니다. 이름 없이 그냥 변수에다가 어떤 동작을 바로 할당하는 걸 람다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게 람다 함수죠. 람다 함수 쓸 때는 하나 편한 점은 굳이 이 더블 콜론으로 해서 함수를 변수 할당할 때 더블 콜론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작성할 때는 뭐 이와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를 작성하게 되면은 또 여기는 네, 리턴 값이 없는 함수예요.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작성하고 말았는데 리턴이 있는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리턴이 있는 함수는 당연히 리턴하는 자료형을 정의해 줘야 되고요. 또는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도 약식을 작성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요렇게 작성하고 얘는 매개 변수고요. 얘가 함수의 내용입니다. 네. 요렇게 작성하는데 이거는 파이썬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침 파이썬을 볼 기회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 람다가 나오면은 당황하지 말고 같은 원리니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부분 요거는 이제 람다 함수인데 이게 매개 변수고요. 여기 함수의 실행 내용입니다. 실행 내용인데 그리고 그 파이썬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여기서는 매개 변수는 인테저고 실행하는 나중에 결과물은 스트링이라는 거를 함수를 정의할 때 같이 정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가 네, 이름을 항상 작성하는 게 이렇게 좀 그것도 귀찮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매개 변수 이름을 빼고 it이라는 걸 쓰면 알아서 얘는 매개 변수가 있고 매개 변수를 포함해서 하는 요 코드에서 퀀터티까지 작성하는 게 좀 귀찮다 싶으면은 이렇게 it을 쓸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선언해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인라인도 있고요. 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가 나오니까 숙제 부분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출 방법은 이 클래스에 구현한 내용과 결과 그 출력물을 캡처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